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항상 무엇인가는 시작되고 무엇인가는 끝이 나고 있지. 그 사이에만 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단다.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2에서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 이야기를 나눌 영입니다. 오늘은 시즌2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시즌1의 마지막 시간 오프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해봤습니다. 시작과 끝이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란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시즌1은 끝이 나고 시즌2는 시작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저는 살짝 바꿔보고 싶은데요. 사람은 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요. 죽어서 남의 입으로 전해질 거창한 이름만큼 살면서 내 입으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도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들 사는 삶이 다 하나의 이야기죠.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이야기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림책도 작가가 그림책이란 그릇 속에 담아낸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림책과 함께 그 속에 담긴 혹은 그 밖에 놓여진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야기 소파에서요. 여러분, 시즌2도 함께 해주실 거죠?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그림책 이야기 시즌2 첫 시간 시작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않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김동률 씨가 출발 준비하며 가방에 챙겨 넣은 물건들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것이 해결돼서 짐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시작을 준비하는 그 마음만큼은 똑같이 설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한껏 더 추워진 날씨에 어딘가로 출발보다는 어딘가에 도착해서 파묻히고 싶은 날씨긴 한데요. 저도 시즌2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어떤 책으로 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계절과 비슷한 느낌으로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릭입니다. 주옥 같은 그림책이 많은 작가시죠? 이야기 소파에서도 이분의 책을 함께 볼 기회가 더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요약 설명하기보다 책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장을 함께 열어보면요. 속지에는 펜으로 날려 쓴 듯한 프레드릭이라는 글자가 2페이지를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함께 회색빛을 띤 여러 크기의 바위들 사이에 마치 작은 바위 마냥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기다란 빨간 꽃 한 송이를 들고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이겠죠? 프레드릭.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헛간과 곡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곡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네, 책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들쥐들 속에서 프레드릭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눈빛 때문인데요. 월동 준비를 하는 바쁜 들쥐들 사이로 혼자 개슴츠레한 눈동자를 하고 다른 쪽을 보고 앉아있는 프레드릭. 프레드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책을 계속 볼게요. 프레드릭, 넌 왜 일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이야깃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엉뚱쟁이 프레드릭. 월동 준비로 세상 바쁜 들쥐들 사이에서 프레드릭이 혼자 멀뚱히 있었던 이유. 너무 놀랍고 엉뚱하고 깜찍하지 않나요? 추운 겨울날을 위해 햇살을 모으고 온통 잿빛을 겨울을 위해 색깔을 모으고
얘기거리가 동날 겨울을 위해 이야기를 모으고 나름대로 바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른 들쥐들이 눈 크게 뜨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동안 프레드릭은 혼자서 눈을 반쯤 감거나 아예 감은 채 멍 때리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이솝우화를 너무 일찍부터 봐온 탓일까요? 저도 모르게 근면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가 생각나서 또 저도 모르게 바쁘게 일하는 들쥐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프레드릭의 행동에 아무런 동요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다른 들쥐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 꽤 자주 만나지 않나요? 할 일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아이나 모두가 집중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쿨하게 지나가기 정말 힘들죠.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 때는 더욱 더요. 동참을 시키거나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자신만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존중을 해주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햇살 모으기, 색깔 모으기, 이야기 모으기. 이제 누군가가 멍 때리고 있으면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고 싶네요. 추운 겨울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햇살 같은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네, 좀 따뜻해지셨나요? 프레드릭이 모은 햇살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햇살 같은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옆에 있는 줄도 모르게 무덤덤이 옆에 있다가 춥고 힘들 때 감싸주는 사랑이 느껴지는 노래 같아요.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햇살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인생의 월동 준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책을 계속 한번 볼까요? 이제 들쥐 가족들은 겨울을 맞이합니다. 돌담 틈새 구멍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먹이와 이야기들이 다 동이 난 후 프레드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됐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와,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자, 이렇게 프레드릭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프레드릭의 수줍은 표정을 마지막으로요. 아니, 도대체 프레드릭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길래 이 들쥐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책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책을 보시면 나도 알아 할 때에 마지막 프레드릭의 표정이 정말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전체에 등장하는 들쥐들의 얼굴은 다 눈동자만으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눈동자 이외에 코와 입 모양이 완전히 나온 장면인 마지막 프레드릭의 표정이 유일한데요.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준 친구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해준 친구들에게 자랑과 함께 약간의 수줍음을 나타내는 표정, 정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레드릭이 자신이 모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로 들쥐 가족들을 아주 따뜻하게 해줬는데요. 만약 프레드릭이 이런 목소리로 음악을 들려주었다면 들쥐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음악을 한 곡 더 들을게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귀난로 같은 느낌이 들었던 곡인데요. 정세훈의 목소리로 듣는 첫날처럼입니다. Still
네, 여러분 좀 따뜻해지셨나요? 예, 오늘은 레오리오니 작가의 프레드릭이라는 책을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하는 요약보다 본문의 언어로 그대로 전달받는 느낌을 좀 더 느껴보시라고 본문 몇몇 부분을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좀 더 이 책의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회색 톤에 간간히 몇 가지 색만 등장합니다. 나중에 프레드릭이 모은 색에 다 들어있기도 하죠. 담백한 색조, 담백한 어조, 그리고 그런 담백한 이야기 속에 잔잔한 감동을 준 프레드릭 이야기. 우리 주변에 이런 프레드릭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이런 프레드릭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월동 준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네, 뭐든 좋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와 있죠. 겨울을 위해 무언가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옥수수, 나무 열매, 밀, 집, 햇살, 색깔, 이야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추운 겨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그림책 이야기 시즌2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변함없이 실수도 하고 설레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4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영, 연출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